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데스리가컴에서는 벌써 바이에른이 도르트문트를 이길 5가지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불타는 케인. 케인은 첫 번째 클래시커를 준비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데스리가 첫 9경기에서 12골을 넣은 것은 기록적이며 보움과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이미 2번의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골은 환상적인 위치 선정과 인지력을 바탕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골을 성공시켰고, 두 번째 골은 자기 진영 안쪽에서 정교한 슈팅으로 이미 시즌 득점상을 확정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골은 마르셀 슈엔과 1대1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경기에는 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케인은 이미 리그에서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골 관여 횟수는 17번으로 일부 리그에서 그 누구보다 많습니다. 30세의 이 선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르트문트를 괴롭힐 수 있는 만능 선수입니다. 돌아온 노이어. 이번 시즌 초반에는 스벤 울라이히가 바이에른에서 믿음직스러웠지만 2022-23 겨울 휴식기 동안 다리가 부러진 노이어가 부상에서 돌아온 것은 토마스 투헬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이어는 모든 대회에서 19번이나 도르트문트를 이긴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의 존재가 다시 한번 귀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시즌 독일팀에서 노이어보다 더 높은 선방률을 기록한 선수는 유니온 베를린의 프레데릭 렌노 뿐이었을 정도로 노이어는 슈팅 저지 능력뿐만 아니라 바이에른의 지속적인 성공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샬케 골키퍼 출신인 노이어는 클럽 주장으로서 야망과 세계 정상급 선수들로 가득한 팀에 필요한 리더십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배포는 다른 동료들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자질이며 이제 커리어의 끝자락에 다다랐음에도 여전히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다름슈타트와의 분데스리가 복귀전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그는 디슈바르츠겔벤을 상대로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사내와 골에 굶주린 조연들. 케인이 혼자서 상대를 골로 몰아넣는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개막 9경기 동안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신기록인 34번이나 골을 터뜨렸습니다. 2020년 맨시티에서 바이에른으로 이적한 이후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르로이 사네를 포함해 9명의 선수가 골문을 찾았습니다. 사네는 분데스리가에서만 8골과 2도움을 기록 중이며 바이에른의 새로운 등번호인 9번과 이미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자말 무시알라는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분데스리가 첫 골을 터뜨리며 제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마티스 텔은 교체 멤버로 출전한 9번의 카메오 경기에서 모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3골을 터뜨렸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지난 몇 주 동안 역할이 줄어들었지만 그의 실력과 경험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부상에서 회복하여 복귀한 레온 고레츠카와 세르주 그나브리도 주요 공격 위협입니다. 케인을 막는 것은 에딘 테르지치 감독이 직면한 과제의 일부일 뿐 바이에른 팀에는 어디를 보더라도 골이 있습니다. 물샐 틈 없는 백라인. 바이에른은 이번 시즌에 최전방에서만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도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분데스리가 7골보다 적게 실점한 팀은 없으며 4번의 클린시트는 5번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라이프치히에 단 한 번 뒤진 기록입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도 투엘 감독의 선수들은 상대의 공격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데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가끔씩 부상을 당하고 있지만 최근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아 인터내셔널 선수상 다른 대륙에서 활약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한 신예 김민재가 백포의 핵심에 안착했습니다. 한편 알폰소 데이비스는 수비적으로 기여하면서 이미 분데스리가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노이어까지 복귀하면서 바이에른은 BVB로서는 불길하게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여 클래시커에서 정상에 오른 바이에른.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 바이에른은 도르트문트에게 반복되는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9라운드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는 홈 경기든 원정 경기든 지난 10경기 중 바이에른이 이기지 못한 유일한 경기였습니다. 이 중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2번 이상 득점하며 마이스터스 샬레의 영원한 라이벌에 대한 우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루르의 연고를 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거둔 최근 9번의 승리 중 7번에서 최소 3번 이상 득점했습니다. 정신적 우위는 모든 라이벌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한 레코드마이스터의 기록과 마지막 날 2점 차 열세를 뒤집고 2022-23 시즌 우승을 차지한 방식은 그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한 채 이 특별한 대결에 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독일에서 바이에른만큼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축구 클럽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로만 채워지진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때문에 정치인 볼커 백에게 마즈라위가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치인 볼커 백은 마즈라위에 대해 민헨 경찰과 검찰에 형사범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백은 틱바 연구소의 대표이자 독일 이스라엘 소사이어티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10월 7일 학살 이후 팔레스타인에 억압받는 형제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발언은 하마스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를 지지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마즈라위의 구두 변명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FC 바이에른의 대처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구단 지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과연 정치인이 관여된 고소가 조용히 마무리가 될까요? 독일에서는 투엘 감독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엘은 잠재력이 큰 감독일까요? 아니면 시한폭탄일까요?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매우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엘의 바이에른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팀은 영광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재앙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이번 시즌 아직 패배하지 않았고 현재 5경기 연승을 달리고 있지만요. 바이에른 뮌헨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5연승은 그다지 인상적인 기록은 아니며 팀이 맞붙은 상대를 보면 라이프치히와 바이엘 레버쿠젠이라는 두 클럽이 눈에 띕니다. 레버쿠젠은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라이프치히는 많은 득점을 올리며 5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상대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며 바이에른이 이기지 못한 팀들입니다. 토마스 투엘의 기록은 서류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몇 가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패턴이 있으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팀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적인 축구 브랜드의 자부심을 가진 클럽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축구 철학은 매력적인 고강도 공격 축구였습니다. 이 클럽은 역습이 유럽 전역에 파장을 일으킨 중요한 전술이 된 이래로 게겐프레스를 고수해왔습니다. 한시 플릭, 유프 하인케스, 위르겐 클롭, 줄리안 나겔스만과 같은 감독들은 역습이 공격 축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리버풀은 질식할 듯한 압박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끈질긴 압박은 상대가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고 이를 무자비한 효율로 활용합니다. 투엘의 도르트문트는 그런 압박 기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투엘의 바이에른은 상당히 느슨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마스 뮬러가 벤치로 강등된 시기와 맞물려 강도가 낮아진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뮬러는 역습의 달인이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추진력과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팀 전체가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실점하는 순간 다시 소유권을 되찾도록 유도합니다. 뮬러의 부재와 함께 바이에른이 투엘의 유자형 전술을 채택하면서 팀은 특히 경기 초반에 훨씬 더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공격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르로이 사네,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는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머리셋 달린 악마가 상대 3선에 온갖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토마스 투엘의 철학이나 접근 방식을 정확히 짚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티키타카가 아닙니다. 강렬한 압박 축구도 아닙니다. 무리뉴 감독의 대표적인 파크 더 버스도 아닙니다. 감독이 철학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접근 방식은 마이크로 시스템을 만들어 함께 맞물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네, 무시알라, 케인이 함께 잘하는 것은 그들이 마이크로 시스템을 형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김민재와 마티즈 데리흐트가 막강한 조합을 이루는 것도 마이크로 시스템을 형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미드필더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주앙 파리냐를 영입하지 못한 것에 여전히 화가 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중원에서 직접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을 오랫동안 소유한 채로 후방으로 패스하는 것은 챔스에서 특히 치명적인 카운터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상대를 상대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전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밀러는 토마스 투엘의 팬은 아닐 겁니다. 데리흐트도 그렇고 마즈라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제가 제 포지션의 다른 선수들보다 더 나은 세계적인 선수인데 매 경기 벤치에 앉아야 한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스쿼드를 갖는 것은 사치입니다. 선수단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로테이션입니다. 토마스, 트래블을 달성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토마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보도에 팬들도 많은 의견을 남겼는데요. 길어서 지루할 테니 5가지 의견 정도만 볼까요? 승리는 좋지만 나는 바이에른이 이겼다고 해서 바이에른을 보지 않고 우리가 고강도 공격팀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TT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팀이 시즌 후반기에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이에른이 양질의 상대와 맞설 때 문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항상 경기력이 떨어지는 시즌 후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TT가 계속 승리하는 한 결과에만 신경 쓰고 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만이 행복해하고 기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기 방식으로는 트래블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시즌 6경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상대팀의 실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유일한 6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우리를 두들겨 패고 무승부를 거뒀고 레버쿠젠은 무승부를 거뒀으며 사람들은 후반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이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보니가 골문 앞에서 긴장한 것 같아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맨유는 알리안츠에서 스릴러를 연출했고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어렵게 만들었으며 갈라타사라이의 끔찍한 마무리는 지배적인 플레이를 배신했습니다. 이 경기들 중 바이에른이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경기는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모든 경기는 분데스리가 팀들 중 규모가 작거나 고전하는 팀들과의 경기였습니다. 올해 가장 설득력 있는 경기는 부상으로 약해진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한 경기였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다른 어떤 좋은 코칭 옵션이 있을까요? 저는 트래블 달성을 상상하지만 1월에 약간의 깊이를 더할 때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엘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는 실제로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그의 통계는 지금까지 꽤 견고하고 상위 5위 안에 드는 다른 감독들보다 낮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많은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1월 기간 동안 선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구심이 들겠지만 투엘 감독은 그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시즌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지난 시즌 나겔스만 감독 시절처럼 선수들을 지치게 하지 않기 위해 특정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주먹구구식 승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본격화되고 상대가 거세지고 특히 명확한 시스템과 검증된 프로세스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엘이 이 팀으로 UCL을 달성한다면 아무도 투엘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요? 투엘이 CL 우승에 대해 비난을 받지 않을 거라고요? 그거 참 너그러운 말씀이네요. 현재로선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영입은 케인과 김민재를 제외하면 매우 저조합니다. 우승만 한다면 어떻게 우승하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스타일로 트로피를 따는 것보다 아마도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 바이에른에 훨씬 더 열광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